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종특. 뭐냐? 형식에 집착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뭐 취업 이직이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거는요. 취업 이직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회사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회사에 조인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입은 그럴 수 있어. 신입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직부터 아니면 중고 신입부터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배우는 데만 뭐 한 2년 걸린다. 배우는 때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오너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편의점 근무자를 뽑을 때도 내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다. 편의점 사장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편의점을 해본 사람, 포스기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된다. 제가 만약에 편의점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포스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 제가 편의점 지원하면 붙을까요? 안 붙겠지. 예.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 놓으시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예, 보통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예, 어떤 특정 회사를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 형식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종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의 그 도장 알아요? 도장? 일본의 그 겸양 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겸양 도장이 뭐냐면 도장을 찍는데 얘네들은 도장 문화 되게 심해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일본 회사를 다니는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도장을 도장을 파주더래. 도장을 입사를 했는데 도장을 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네. 내가 그 생각 아직도 도장을 쓴다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인감도장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인감도장을 워낙 그 증명서 가지고 막 도용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니까 이게 없어졌는데 얘는 아직도 도장을 써. 아날로그 사회지. 정과 비효율이 공존하는. 얘네는 도장을 어떻게 찍냐면 사장은 이렇게 찍어. 딱. 정으로 딱 찍고 그 밑에 있는 임원은 이렇게 찍어. 그게 뭐냐면은 사장이 도장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원은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장은 이렇게 찍어. 그 밑에 있는 과장은 이렇게 찍어. 이 각도가 점점 누워. 사원은 거의 이렇게 눕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사하고 있는 거야. 사장한테. 이게 겸양도정이에요. 이런 거 할 시간에, 돈을 벌 궁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꽤 많이 일본에서 많이 뭔가 왔죠. 네, 자본도 그렇고 뭔가 그 시스템도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좀 많이 온 게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오너형 경영 체제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면 한쪽에다가 힘이 쏠린 독재형 기업 문화 이것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지 않은 영미권 국가의 기업들도 그 영미권들은 다 되게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겸양도장 이런 거 안 하고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 내용이 뭐야 돈 벌 수 있는 거 갖고 와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에 의하면 독재형 기업 문화를 가진 미국계 기업이 나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진짜 꼰대 중에 그런 개 꼰대가 없어. 야, 걔네는 총기가 자유화인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독재형 기업 문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영하고 소유가 분리가 돼 있다 하면은 경영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영자를 평가를 한단 말이야. 얘 돈 잘 벌어오나? 이게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이야. 왜냐면 나는 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거든. 그러면은 경영자는 온갖 비율을 다 제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임원이
형식이 안 맞는다고 자료를 아예 안 읽고 반으로 찢었어. 그러면 그 임원 잘리는 거야. 왜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형식 잡다가 그 내년에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내년에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가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으면 효율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거야. 에? 물론 이게 꼭 반드시 좋진 않아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오너형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막 자기 거니까 자기 거고 자기가 경영을 하니까. 근데 그 반면에 비효율이 있어도 자기가 경영하고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비효율이 있어도 내 기분에 좋으면 그게 비효율이 아닌 거야. 독재자랑 되게 비슷하죠. 나랑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면 비효율이거든. 형식에 집착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내가 괜찮은데? 내가 보기 좋은데? 난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비효율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의 시간의 한 70%를 형식 만드는 데 쓰고 앉았고, 그래도 자기는 비효율이 아닌 거야. 왜냐면 나는 안 잘리니까.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저보다 어린 대리님이 표 있잖아요. PPT 표. PPT 표, 기본 표가 뭔지 아시죠? 파란색으로 딱 뜨는데, 그거를, 표를 만들더니, 아니, 표를 만들었으면은 장표가 끝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표를 네모칸을 다 일일이 다시 쳐가지고 그걸 또 손으로 다 다시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를 딱 만들어갖고 내용만 딱 집어넣었으면은 예를 들면 한 10분이면 끝날 일을 그거를 한 2시간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 표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딱 저를 딱 보더니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 딱 보더니 야, 넌 내가 지금 개뻘짓하는 것 같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가 놀랐는데 첫째는 마음이 들켰다. 개뻘짓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얘는 그냥 말끝마다 그냥 반말이구나.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 어쨌든 근데 뭐 방법 있습니까? 뭐 먼저 들어온 사람이 깡패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하신 대리님의 그걸 보고 내가 저 왜 저러지 그랬는데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한 2년 뒤에 그 PPT 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PPT를 이렇게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해갖고 하는데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요. 이 그냥 기본표를 그냥 깔끔하게만 색깔만 바꿔갖고 내는 거하고 그 네모칸으로 다 바꿔가지고 내는 거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임원이 진짜 이 비효율에 대해 개념이 없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MBA도 했었고 효율에 대해서 엄청 그 약간 이론적인 게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임원분이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오너에서부터 온 거야. 오너에서부터 온 게 이제 특히나 이제 대기업일수록 아니면 중견기업일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 있잖아요. 이 어려운 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인력들이 이제 못 믿어오니까 컨설팅 업체들을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 컨설팅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논리, 말, 글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PPT를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PPT를 얼마나 잘 만들게? 아주 그냥 쩔지.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만든 거를 보고 이제 오너의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들 딱 보면서 그렇지,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애들이 딱 갖고 오는 게 딱 보면은 이건 등신들인가? 막 이러는 것이. 그러면은 이 등신들 입장에서는 컨설팅 업체의 그 폼과 그 논리를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 근데 이게 막 이 컨설팅 업체들은 하루 이틀 했겠어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것만 했던 사람들이잖아. 전통 있는 전략 컨설팅 업체는 뭐 몇백 년, 100년 넘게 한 사람들이고. 100년 넘었나? 맥킨지가 언제 만들어졌지? 어쨌든 그 사람들 대비 실무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밑에 임원들이 싹 다 그렇게 정렬이 돼. 이게 피라미드 구조의 무서운 점이야.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쫙 전염이 돼요. 순식간에. 그러면은 대리가 과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심지어 심하면 과장이
형식이 그거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결정 속도가 미친 듯이 느려지게 되고요. 이 미친 듯이 느려지는 의사결정 속도는 당연히 경쟁력의 약화로 돌아오죠. 근데 오너는 모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영미권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진짜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회사인데, 그 동네에서는. 그분의 이제 기술 임원분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도 영어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게 바빠서 그랬나? 아무튼 두 개가 섞였던 것 같아. 뭔가 다른 일정이 있으셨고, 그 임원 두 분도 저희한테 그 시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 기술 임원분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임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업무 미팅에 가면 안 돼요. 바보 취급당하거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했더니 자료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걸 수정을 하시더라고. 한국 임원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좀 잘못됐네요 한 다음에 전화를, 야 이거장 뭐 하는 거야, 20페이지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수정해서 갖고 와. 근데 알고 봤더니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했어. 알고 봤더니 그 PPT 양식이 굉장히 올드한 거야. 그 형님들이 60세가 넘었는데 그 형님들이 직접 만든 거야.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술 임원이었는데 영업 기술 임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 목표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들 회사의 기술을 사게 하는 거였어. 그러면 자기들이 기술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고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임원들은 태반이 그래. 태반이 시켜요. 갖고 와. 빠꾸. 갖고 와. 빠꾸. 이 짓을 하거든. 이 짓을 하거든. 이미 시장은 이미 다 바뀌었어. 이미 시장은 다 바뀌었고, 물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안 그래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타트업도 커지면 똑같아져. 신기한 게 똑같아져.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이즈가 커진 애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니까 맞춰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형식에 집착을 한다.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그 취업 컨설팅을 할 때도 형식에 조금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렇죠. 인사팀 담당자들도 똑같죠. 자기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안녕, 다음 사람. 왜냐면은 구직자가 많으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사실 그것도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 와중에 보석을 찾아내는 게 자기들의 일이지만, 자기들의 일은 그거 말고도 아주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 회사가 왜 이렇게 형식에 집착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형식에 집착을 한다고 해서 바보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런 회사에서 형식에 맞춰서 그 회사의 어떤 보고자료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때 수능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수능 안 하면 어쩔 건데, 형식을 안 맞추면 아예 읽지를 않는데. 특히 공무원들도 굉장히 심해요. 공무원들은 아예 폰트까지 다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도 되게 빡빡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모르지. 근데 입사하고 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맞춰주면 돼요. 사실 그러려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사실 경영자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 회사가 왜 형식에 집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